이런 식사법을 잘 따르게 되면 사람이 살면서 이게 노화가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연구에서는 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거의 4분의 1까지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치매 약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25% 떨어뜨리는데 이런 식사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것보다 훨씬 센 75% 인지 기능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식사를 지금 한 지가 8, 9개월 되어 가는데요. 어떤 병들이 사라졌냐면 첫째로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졌고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나면 오후 늦게 다리가 좀 부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고혈압이 없어졌고요. 세계에는 이제 블루존이라고 해서 장수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블루존에서의 장수 식단들의 공통점 그리고 또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식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식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소식을 하지만 억지로 기아 상태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게 배는 부르게 먹지만 총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적은 식단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변동성이 낮은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렌틸콩이나 귀리나 현미 같은 통곡물을 삶거나 해서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물론 통곡물을 조금만 갈아서 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통곡물 자체를 섭취하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붉은 고기 섭취를 자제한다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장려하는 블루존의 장수 식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사시는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을 더 만들었는데요. 변동성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룰에 딱 집착해서 이것만 먹어야겠다, 저런 것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허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큰 요요를 맞이하거나 또는 아예 습관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용인할 필요가 있고, 남들이랑 회식한다 그러면은 중국집 가서 탕수육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사의 중요한 원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인드 식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식사가 가지는 장점하고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대쉬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장점을 다 모은 것이죠. 요는 아주 낮은 당지수의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통곡물, 콩 이런 것들을 주요 칼로리의 이제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변동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혈당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핵심이고요. 단순당과 정제 국물을 피하고요. 또 요리를 하는 데는 올리브 오일을 메인 기름으로 사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고 또 채소 그리고 달지 않은 과일을 많이 먹고 술은 와인을 최대 하루 한 잔까지만 먹는 이런 식사고요. 특히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도 많이 있다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막연하고 또 어렵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1인 가구나 핵가족인 경우에 이런 식사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밥하고 반찬을 먹기 때문에 이 식사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저는 흰쌀밥을 먹는 문화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혈당 변동성의 면에서는 그리고 이 마인드 식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든다는 면에서는 흰쌀밥을 먹지 않고 렌틸콩이나 귀리, 현미 이런 것들을 백미와 섞어서 결국에 잡곡밥을 만드는데 이 잡곡밥에 잡곡이나 콩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기다가 반찬으로는 이제 나물이나 채소 그리고 뭐 계란이나 뭐 이런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을 곁들이게 되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만 해도 실은 렌틸콩을 충분히 넣은 밥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간장만 뿌려 먹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대부분 다 섭취할 수가 있고 섬유소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당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고 포만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고 나면 허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장기간 이런 식사를 유지하게 되면 그동안 초가공식품이라든지 단순당을 먹어서 억지로 불필요하게 생겨 있었던 식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리를 할 때는 시드 오일,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짜는 식물성 기름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마인드 식사는 점수로 내가 얼만큼 이거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인터넷에 가면 나와 있는데 이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는 녹색 채소를 많이 먹기, 딸기류와 견과류를 많이 먹고요. 버터나 마가린 이런 걸 쓰지 않고 올리브유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치즈는 조금만 먹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물을 매일 3주먹 이상 먹고, 콩도 아주 자주 먹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튀기지 않은 가금류, 그러니까 치킨, 닭을 삶아 먹는 거죠. 튀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먹어도 되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나 그리고 디저트류, 페스츄리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조금 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먹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술은 최대 하루 한 잔까지만 이제 마시는 걸 권고합니다. 근데 이런 식사법을 잘 따르게 되면 연구에서는 한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사람이 살면서 이게 노화가 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거의 4분의 1까지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치매약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5% 떨어뜨리는데 이런 식사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것보다 훨씬 센 75%의 인지기능 저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유사한 식단들을 준수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를 오히려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사를 지금 한 지가 한 거의 이제는 8, 9개월 되어 가는데요. 어떤 병들이 사라졌냐면 첫째로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졌고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나면 오후 늦게 다리가 좀 부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고혈압이 없어졌고요.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삶을 살면서도 식욕이나 식탐 없이 이제 살 수가 있고 또 이런 밥은 인스턴트 팟이나 이런 슬로우 쿠커를 이용해서 많은 양을 지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덜어서 밑반찬이랑 같이 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핵가족, 저희도 3명이 가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식사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현재 체지방이 많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체중을 좀 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이 마인드 식사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간식을 드시지 않은 상태로 잠을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물이나 커피에다가 MCT 오일을 1티스푼,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올리브유를 한 테이블스푼, 1테이블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서 방탄커피라는 걸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방탄커피는 올리브유 대신에 기버터를 넣는데 저는 올리브유를 선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만드시면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16시간 정도 단식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걸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탄수화물, 단백질 먹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매일매일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AMPK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간헐적 단식 시간 동안 지방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MCT 오일 때문에 케톤 바디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특히 지방은 활활 타게 되고요. 세 번째로 오토파지라는 기작이 활성화되면서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제 타서 이것들이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방탄커피를 드시거나 또는 물에 MCT 오일과 올리브유 드시고 점심 저녁을 마인드 식사를 하시거나 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바깥에서 일반 식사를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일반 식사를 하실 때는 단순당이나 정제 곡물을 좀 최대한 피하는 방식으로 또 숨은 당도 조금 피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드시고 나머지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식사는 마인드 식사를 해보시면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시고 또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80에서 90년까지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10년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들보다 10년 정도는 더 오래 살면서 또 간병인의 도움도 없이 마음 챙김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배우고 또 이루고 깨닫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른 시기에 나의 내재 역량이라는 것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삶의 4M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4가지 요소가 또 서로 선순환을 만들어서 내재 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고요. 우리 삶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제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함,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이 편안함, 불편함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절제하는 것,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저축을 하는 것, 조금은 덜 자극적인 식사를 하는 것, 내 머리를 쓰는 것, 그리고 디지털 자극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은 모두 당장은 조금 불편한 것들이에요. 어떤 노력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정말 큰 편안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단기적인 불편함을 피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움을 얻으려다 보면 결국에는 내재 역량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 놓침 상태가 되고 몰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전반적으로 4M의 건강이 다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편안함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경로를 바꿔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4가지 M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확인을 하시려면 제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추천드릴 만한 책으로는 젊음과 노화, 그리고 질병, 돌봄 요구까지 굉장히 큰 관계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 책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첫 책인데 지속 가능한 나이 듦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삶에 큰 여러 가지 개과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책은 딘 세르자이와 아예사 세르자이라는 분이 지은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어떻게 하면 치매도 낫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책인데 제 책에서 4M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뉴로플랜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의 비슷한 기법인데 이 책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좀 제 책에서 좀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분인데 이희철 선생님,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쓰신 책이 또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마인드 식사나 또는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에 만들 수 있는지를 잘 기술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노인의학의 개념이죠. 병을 봐서는 안 되고 사람까지도 봐야 된다. 물론 병도 봐야 되지만 사람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노인병 의사인 루이스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쓴 나이 듦에 관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좀 됐지만 미국의 또 의사죠. 아툴 가완디 선생님이 쓴 어떻게 죽을 것일까 라는 책이 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2가지 책을 내용에 더해서 노화와 노인의학의 에센스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정리했던 책이 저의 첫 책인 지속 가능한 나이 듦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반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게 재해석한 책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데이비드 로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는 과학이 옛날에 불교가 깨달았던 사람의 원리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불교가 그동안 이야기하는 절제하는 또 그런 삶의 방식, 덜 쓰고 또 덜 먹고 이런 삶의 방식,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노화를 지연시키는 삶의 방식들은 실제로는 탄소 발자국을 낮출 수 있는 또 보다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읽어보신 다음에 이 책을, 이 불교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긴 시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